예, 반갑습니다. 락터 이재준입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분만법들이 우리나라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너무나 많은 분만법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 보여드리겠지만 몇 가지 제가 인터넷에 또는 떠돌아다니고 있는 그 분만법, 수중분만, 근해분만, 공분만, 아로마분만, 르바이분만, 가죽분만, 기체조 무통분만, 듀라분만, 무통분만, 소프롤로지, 좌식, 지압, 라마즈, 젠틀, 자연주의 출산, 르비분만까지. 뭐 사실 여러분들이 들어보면은 이게 뭔지,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어떻게 뭐 이렇게 많은 종류의 분만법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분만이라는 것 자체를 두고 보면 분만 자체는 사실 어떤 특정한 어떤 자세를 취해서 또는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분만을 해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조상이나 선조들이나 아주 예전에 보면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분만법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 알자스 지방 같은 경우에서는 구멍이 뚫린 의자 같은 데 앉아서 분만했다는 기록도 있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많은 부족들, 많은 원시 부족들이나 또는 문명권에서는 뭐 이렇게 앉아서 분만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는 분만을 도와준 사람을 무릎 위에 앉아서 걸터서 앉아서 도와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죠? 대들보 같은 데 줄을 매서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힘을 주고 이렇게 분만을 하는 그런 방식도 있었죠. 그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분만법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산부인과에서 대부분 다 분만을 하시는데, 산부인과 분만하시면 대부분 분만대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누워서 이렇게 다리를 올리고 이렇게 힘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분만대를 사용하는데, 사실은 이 분만대가 실질적으로 분만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루이 14세의 여러 명의 정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인 몽테스팡이라는 부인이 최초로 프랑스에서 최초로 누워서 이렇게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분만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누워서 분만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산모 본인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지켜보는 산파나 산부인과 의사한테 있죠. 왜냐하면 아기 머리가 얼마만큼 내려와 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자세가 지금 분만하는 그 자세죠. 그래서 그 자세가 몽테스팡 부인이 처음 시작했다라고는 하는데, 뭐 그 이전에도 있었을 것이고, 어쨌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현대 산부인과에서 주로 하는 분만 방식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최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분만법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굳이 우리가 이런 자세로만 분만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꼭 이 자세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어떤 반발감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그 이전 문화권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분만했던 방식들에 대한 회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단점이, 이런 여러 가지 분만법들이, 복잡한 분만법들이 난무하면서 사실 산모들에게 가장 적합한, 그리고 이 산모들한테 도움이 되는 분만법들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경론이 일어났고, 그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피해를 보신 분들은 산모 본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각각을 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유행했던 몇 가지 분만법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99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뮤지컬 배우 최정원 씨가 수중분만을 시도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불꽃같이 전국에 있는 산부인과 병원, 여성병원, 분만병원에서 수중분만실이 막 만들고, 물론 저희 병원에서도 수중분만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수중분만실이 한동안 조금 유행을 하다가 사라져 버렸거든요. 근데 사라져 버린 첫 번째 이유는, 수중분만의 목적은 분만할 때 산모를 릴렉스를 시켜서 회음절개를 하지 않고 아기 머리가 나오게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산모분들이 골반 구조, 그리고 우리나라 아기들이 머리 사이즈를 가지고 우리가 분만을 해보면, 실제로 수중분만을 하더라도 회음절개를 물속에서 하지 않고 아기 머리가 나오기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그 물 자체가 뭐 여러 가지 감염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오염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잘못해서 우리가 회음절개를 넣는다 그러면 아기나 산모한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회음절개를 물속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옮겨서 다시 분만대에서 분만을 하는 방법을 취했었죠. 실질적으로 한 10명 정도 수중만 시도를 하시면은 첫 번째 아기를 놓으신 분들 중에 한 8, 9분은 거의 다 회음절개 없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골반 구조상, 머리 사이즈상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만이 서서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보고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수중만 한다고 해서 진통제의 사용이 줄지 않더라.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 여러 가지 응급처치를 받는 그런 빈도가 높아지더라. 등등해서 나쁜 리포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수중만이 이제 없어지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두 번째, 한동안 유행했던 근해분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해분만 때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앉아서 이렇게 계시면 왔다 갔다 이렇게 근해가 움직이면서 중력에 의해서 이 진행 속도를 좀 빨리 한다. 그렇게 해서 한동안 있었는데 그 근해분만도 패션으로 지나가 버렸죠. 왜냐하면은 근해분만을 시도하다가 대부분의 경우에 밑에 부종이 많이 생기고 진행 자체도 그 부종 때문에 잘 되지 않고 하는 부작용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해분만도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단계에 이르렀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분만법이 있었는데 라마즈 분만이라고 한동안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라마즈 분만은 가장 핵심이 라마즈 호흡입니다. 라마즈 호흡은 진통이 왔을 때 산모가 배가 너무 아프니까 산모들이 호흡을 안 하죠.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아기한테 가는 산소 양이 줄어들고 아기가 힘들어할 수 있다. 즉 진통이 왔을 때, 통증이 왔을 때 그 호흡을 연마를 해서 연습을 해서 그때도 이런 식으로 호흡을 하면 아기한테 충분한 산소가 가기 때문에 아기의 상태를 좋게 호전시킬 수 있다. 사실은 라마즈 호흡이 핵심인데 라마즈 분만법도 사라져 버렸죠.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무통이 광범위하게 시행되면서 라마즈 호흡법을 연마하지 않더라도 진통이 왔을 때 충분히 그 정도의 통증 하에서 산모가 우리가 의료진이나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호흡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라마즈 호흡법이 이제 문화센터에서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 외에 르바이어 분만이라고 프랑스에서 이제 르바이어 박사가 처음에 시도했는데 어둡게 해주고 조용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태어나면 엄마 배 위에 올려서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게 해주고 탯줄을 5분 정도 이상 있다가 잘라주고 그리고 욕조에 아기를 담궈서 중력에 대한 영향을 좀 저하시키고 등등 이런 아기에 대한 배려 5가지를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하기도 하는데 그 르바이어 분만이 약간 변형된 목욕통 약간 바꿔서 타미타브 르미 분만이라고 이렇게 또 이름을 바꿔서 또 요즘 또 하고 있고 자연주의 분만이나 이런 것들도 다 변형된 어떤 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만들이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그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하나로 귀결이 될 것 같습니다. 가족분만이라는 분만 방식으로 귀결이 될 것 같습니다. 가족분만을 해야지 르바이어 분만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르미 분만도 할 수 있고 자연주의 출산도 할 수 있고 등등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특수 분만들 중에서 그나마 살아남을 분만은 무통을 해서 진통을 경감시켜주면서 가족분들과 같이 진통을 겪게 되는 가족분만이 아마도 특수분만 중에서 유리하게 살아남는 분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동영상 보시고 난 다음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희들 유익한 동영상 제작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거기다가 알림까지 설정해 주시면 더욱 감사합니다.